머닝 쇼크 나온 기억. 쇼크 아직까지 없어. 앞부분에 하는 애들은 다 좋아. 이 두 가지 무척 중요한 건데 이거 내 비법인데. 예, 오늘 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예요. 연휴 잘 쉬셨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펼쳐지는데 실적 시즌과 함께 열리는 장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는데 예. 주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장사를 하잖아요. 이 주식 시장은요, 우리 일반적인 가게에서 하는 것처럼 하루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석 달을 한 분기로 해서 더할 거 더하고 돈 나간 거 나가서 빼서 해가지고 결산을 해요. 그래서 그 결산을 하는 것이 실적 발표라고 해요. 그 발표를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죠.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3분기.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니까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6개월치 반기 보고서도 내고요. 1년치로 해서 연간 보고서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장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야, 이거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실적은 주가와 직결된다. 이걸 또 고품격으로 얘기하면 주가는 실적에 수렴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또 고품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증시 격언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표님 그 뉴스를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단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 자세 아주 좋아요. 어닝,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예상보다 나쁘게 실적 발표된 것을 어닝 쇼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선 기준으로 이것을 더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무조건 신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서프라이즈 좋은 거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린이들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있죠. 그러면 실적 예상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여태까지 공장 쫓아다니고 뭐 주식 담당자 쫓아다녀 보니까 실적 이만큼 나올 것 같아 라는 예상치가 나오겠죠. 그 예상치에 대해서 계속 올려요. 그런데 그 예상치가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10% 얼마? 10% 넘어서면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네. 근데 이 10%도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뭐 한 5% 좋았다. 그냥 좋았어. 이 정도라는 거지. 그 앞부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좋고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나쁘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LG화학이랑 삼성전자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 두 회사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실적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죠. 그 이유는 각 회사마다 달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무역 규제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효과가 톡톡이 나왔다라는 부분.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이제 수입을 못하니까 미리 막 사놓은 거지. 그러한 영향.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영향 때문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LG 전자도 좋게 나왔고 서프라이즈 수준. LG 화학도 서프라이즈 수준. LG화학이랑 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편적인 요인보다는요, 거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무척 중요한 건데 이거 내 비법인데. 예, 오늘 풀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은 달라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 발표 나쁘다고 발표해서 무조건 더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실적 발표 해석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게요. 여태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건 나빴건 앞으로의 주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야. 실적 발표했어.
그러면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으면 그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라온 거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실적 발표했는데 앞으로 더 좋을 거냐? 앞으로 더 나빠질 거냐? 여기에 이제부터 관점이 있다는 거죠. 향후 실적 전망,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이 더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제부터는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향후 전망이 안 좋다면 어떻게 돼? 장사를 못할 것 같아. 그럼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반대로 요번에 되게 장사를 못했어.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 그런데 다음 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네 하면은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은 뭐야? 여태까지 주가와 상관없이 발표 시점에서 향후 전망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주가는요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미래를 먹고 산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부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는 실적 반영을 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초급등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실적 발표하는 날 그냥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가고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가의 반영이 실적이 안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급등하고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뭐 턱도 없는 실적이 나왔네. 그랬을 경우에는 막 급락하는 경우도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 뭐야? 과연 주가에 실적이 반영이 되었느냐? 반영이 되었다면 뭐 그냥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상태.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 그러면 급등. 그리고 실적이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와. 그러면 갑자기 급락.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라요.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여태까지 주가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그러면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을 거야 하고 산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정도면은 발표했으니까 나는 팔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야, 이 주가가 상승한 건 뭐야?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 그러면은 놀란 거지. 그럼 투자자들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막 던지는 물량이 나오겠죠? 급락. 두 번째. 세 번째는 주가가 반대로 많이 하락을 했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갑자기 버렸던 사람들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기관이나 외군, 야 이거 진흙 속에 진주가 나왔네 하고 막 사들어가겠죠? 그럼 주가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건 뭐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역시나 실적이 안 좋게 어닝 쇼크가 나왔네. 그러면 마지막 물량까지 털어내는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주가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주가 흐름의 반영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말씀드린 거 있죠. 향후 전망이 좋을 거냐? 좋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혹은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 요 두 가지를 경우 수가 또가 있겠죠. 요거를 합치면은 8가지 경우 수가 나오는데 이 8가지 경우의 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를 한다면 실적 발표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몇 개 종목 안 했으니까 향후 나올 종목에 따라서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거냐, 급등할 거냐, 내려갈 거냐, 급락할 거냐. 답 나오죠? 그 부분은 숙제. 이 부분 공부 꼭 하세요. 리플레이 해서라도 처음에 2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합성을 하다 보니까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 부분 꼭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그럼 제일 베스트인 조건은 어떤 거예요? 여태까지 제일 베스트인 조건은 2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더 좋아질 것 같대. 요거는 IR이라고 해서
실적 발표를 할 때 회사 대표가 나올 경우도 있고 주식 담당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적 발표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멘트를 꼭 해요. 아니면은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다음 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나뉜단 말이죠.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살짝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게 좋을 거고, 그 다음 좋을 건 뭐죠? 많이 하락했어. 근데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 생각지 못한. 그래서 급락했어.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거 뭐요? 향후 실적 전망. 야, 여태까지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의외로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죠. 이게 베스트겠죠. 마지막으로 예. 이 실적 발표를 어디서 쉽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단 대부분 뉴스가 가장 빨라요. 스마트폰 HTS에서도 다 나와요. 검색을 하면. 잠깐 보죠. 삼성전자 한번 화면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현재가 창에 시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적 발표가 툭툭 올라와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여기에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요. 소규모로 정리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거래소 공시나 금감원 공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라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고품격 주식 수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수다를 떨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오늘도 저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이나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시고 뭐 메모를 하시고 그 8가지 꼭 기억하시면 평생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내용 언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